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20대 김모 씨. 어느 날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포 통장 사기를 수사하는데 통장 명의가 도용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찰부의 유승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량의 대포 통장하고 신분증을 압수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중에 이 명의에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녹지 씨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라든지 계좌의 번호, 계좌 비밀번호 그런 부분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사하자는 말에 김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 해킹 방지 앱과 비슷했지만 실은 범행 도구로 쓰인 가짜였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의 내밀한 개인정보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해외 서버로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연락처, 통화기록, 음성기록 이런 내용들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돼 있던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가 900여 명. 사기 일당은 의심을 피하려고 SNS를 통해 위조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청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미심쩍었던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면 일당들은 악성 앱을 이용해 이 통화도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중국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피해자들의 평소 대화까지 엿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6개월간 166명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빼내 6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콜센터의 한국인 팀장과 직원, 중국인 관리자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고 조직 대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신고자가 다가오는 초록색 옷의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몇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낌새를 채고 달아난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성이 탄 택시를 강제로 멈춰 세워 체포합니다. 붙잡힌 초록색 옷의 남성은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원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4월 기존 대출보다 싼 금리로 갈아타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이라는 국가자금 대환 대출 담당이라고 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어 문자로 전달받은 사이트를 통해 두 가지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앱과 피싱을 막아준다는 시티즌 코난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앱을 깔자마자 또 다른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부정금융거래라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앱을 내려받은 전화로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문의했지만 부정거래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환대출을 하셔서 부정금융거래에 등록을 했다. 현금으로 이걸 먼저 납부하셔라. 알고 보니 신고자가 깐 앱은 경찰이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한 앱이었습니다. 일단 설치하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통제돼 은행이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된 겁니다. 피해 남성은 이번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이 만든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만 내려받아야 정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티즌 코난 앱으로 탐지했더니 애초에 내려받은 앱은 모두 악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원을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고 악성 앱 설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유튜브에 달린 한 댓글입니다. 어플 테스트를 해주면 구독자가 590명인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 선착순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 소개 영상 등에 이런 댓글을 남긴 건 20대 정모 씨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 국적의 남성인데 지난달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정 씨가 체포된 건 댓글을 보고 연락해온 어린이들을 유인해 몰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혐의 때문입니다. 정 씨는 체온을 측정하는 앱을 개발 중이라며 아이들에게 앱을 깔게 했는데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앱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1분이면 된다, 옷을 벗고 온도를 재달라는 정 씨 요구에 의심 없이 응했다가 고스란히 촬영당했습니다. 아이들은 유명한 크리에이터, 동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심정을 파고들어서 쉽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출발하겠다. 그렇게 유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 씨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며 피해 아동을 압박하고 일부 부모에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명.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또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부모 명의로 소액 결제를 시켜 4명으로부터 13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정부와 공조해 불법 체류 상태였던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내 계정은 맞지만 댓글을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